말 그릇. 마음에서 나오는 말은 마음으로 들어간다. 서양 속담. 말 때문에 외로워지는 사람들. 파트 2. 내면의 말그릇 다듬기. 파트 3. 말그릇을 키우는 듣기의 기술. 파트 4. 말그릇이 깊어지는 말하기 기술. 파트 5. 사람 사이에 말이 있다. 당신의 말은 당신을 닮았다. 진심으로 충고할게. 너 그렇게 살지 마. 내가 문제라는 것은 알고 있어. 아무리 힘들어도 정신만 차리면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야. 그야 머리로는 알고 있지. 아니, 넌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너까지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나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야. 어렵게 고민을 털어놓았는데 친구가 이런 반응을 보인다면 어떨까? 가만히 따져보면 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이상하게 들으면 들을수록 기분이 상한다. 괜히 말을 꺼냈다는 생각만 든다. 저런 식의 대화 패턴이 몇 번 더 반복되면 아마 저 친구에게는 두 번 다시 고민을 꺼내놓지 않게 될 것이다. 아무리 너를 위한 말이라고 번지르르하게 포장해도 알맹이는 네가 문제다, 네가 나약하다 라는 뜻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내 고민을 듣고 싶은 마음보다 이 기회를 통해 가르치고 충고하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하게 느껴진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다. 평소 강압적이고 비난하는 식의 말을 즐겨하는 상사라면 종종 다음과 같은 대화를 이어나갈 것이다. 일을 이렇게밖에 못하나?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어?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됐고, 자네가 해봤어?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거 아니야. 그렇지만... 앞으로는 그냥 시키는 일만 잘해. 이런 말하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은 지위가 높아질수록 고집스러워진다. 일방통행하는 말습관 때문에 사람들이 피하는 것을 본인만 모르고 점점 고립된다. 편하고 가까운 관계일수록 말의 경계는 무너지기 쉽다. 감정과 말을 다듬어야 할 필요성을 별로 못 느끼기 때문에 여과 없이 말을 던지게 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관계 속에 생긴 말의 상처야말로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긴다. 정작 그 말을 내뱉던 사람은 금세 잊어버리고 돌아서지만 그 말을 들었던 사람은 시간이 흘러서도 잊지 못한다. 그 한마디가 그의 인생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오래도록 흔적을 남긴다. 그래서 어릴 때 부모님의 날카롭고 무심한 말에 아파했던 사람일수록 오히려 자신의 아이에게 그 패턴을 반복할 확률이 높다. 혹시 이 글을 읽으면서 불현듯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는가? 아니면 혹시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이런 사람들 중 한 명인가? 말 때문에 관계가 어그러지고 자존심의 상처를 입으면서도 어디서부터 바꿔나가야 할지 몰랐다면 일단 당신이 평소 쓰고 있는 말을 찬찬히 들여다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마음이 변하면 말이 변한다. 말을 변화시키고 싶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먼저 묻는 것이 있다. 당신의 말이 어떻게 바뀌길 바라나요? 그것을 바라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당신의 말은 어떤 사람의 말투와 닮아 있나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요? 당신의 말에 영향을 미쳤던 사건이 있나요? 그것은 무엇인가요? 당신이 자주 하는 말 중에서 당신을 가장 잘 드러내는 말은 무엇인가요? 당신은 어떤 상황에서 후회하는 말을 자주 하나요? 당신의 말하기를 방해하는 생각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다른 사람이 당신의 말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당신의 말은
상대에게 무엇을 남긴다고 생각하세요? 당신이 말을 통해 드러내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당신이 지금껏 말의 변화를 위해 노력한 것들은 무엇인가요? 그러면 대부분은 말 잘하는 기술을 배우려고 왔는데 왜 이런 것을 물어볼까 하고 생각하면서도 드문드문 이야기를 시작한다. 신기한 것은 말에 관한 대화를 하다 보면 어느새 한 사람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한 생각까지 줄줄이 쏟아져 나온다는 사실이다. 숨겨두었던 가정사, 털어놓을 수 없었던 직장에서의 문제, 친구 혹은 연인 관계에서 갈등과 고비 등등 자신을 괴롭혀왔던 상황들이 자연스럽게 딸려 나온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을 두고 질문을 주고받다 보면 한 사람의 말을 움직이고 있던 심리적인 근원과 마주치게 된다. 나를 찾아왔던 사람 중 한 명은 직원들의 무능력에 필요 이상으로 분노하던 사람이었다. 그는 작은 실수에도 사람들을 비난하며 몰아세웠다. 나를 처음 찾아왔을 때 그가 배우고자 했던 것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참고 듣는 기술이었다. 그러나 몇 차례 이야기를 주고받는 동안 우리는 어린 시절 채워지지 못한 그의 인정 욕구를 발견하게 되었다. 평범한 모습으로는 사랑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부모님의 사랑과 인정을 받기 위해 과도하게 공부에 매달렸던 그는 여전히 그 상처에 시달리고 있었다. 자신의 능력에 대한 과도한 자신감과 우월감은 사실 내면에 숨어있는 열등감의 또 다른 모습이었다. 일단 우리는 먼저 그 지점을 다루기로 했다. 힘과 능력을 보여줘야 인정받을 수 있다는 믿음에 관해 충분히 이야기를 나눴다. 그 믿음이 진짜 그에게 도움이 됐는지, 현재에도 도움을 주고 있는지 알아보고 어떻게 바꾸어 나가면 좋을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또한 언제 가장 감정적으로 견디기 힘든지, 그때마다 스스로를 다독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그렇게 자신을 이해하는 과정을 거치고 난 후에야 비로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듣고 존중하는 대화 기술을 연습할 수 있었다. 다른 사람과 가까워지는 게 힘들어서 찾아온 사람도 있었다. 그는 지나치게 격식을 갖춘 태도, 거리감이 느껴지는 대화법 때문에 주변에서 불편해하는 것 같다며 친밀해지는 대화 기술을 배우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내면 작업을 통해 우리가 발견해낸 것은 그가 정작 가까운 관계를 매우 불편해한다는 사실이었다. 인색하고 차가웠던 부모님, 외로웠던 유년기, 경쟁자였던 형과의 관계를 풀어내면서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상처받는 게 무서워서 무의식적으로 사람들과 친밀해지는 것을 피하고 거리를 유지하려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먼저 그것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그 상처를 다룰 수 있게 된 후에야 좋은 이미지를 남기는 대화 기술을 연습하기 시작했다. 말 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는 중간 관리자를 만난 적도 있었다. 그는 상부의 지시를 아랫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고 회의를 이끌 때도 리더답지 못한 것 같다 고민이라고 했다. 실제로 대화를 나눠보니 유난히 말이 많고 두서가 없는 편이었다. 아까 뭐라고 하셨죠? 하고 되묻거나 질문과는 다른 엉뚱한 답을 하기도 했고 간혹 말실수도 했다. 우리는 일단 그가 문제라고 진단한 것을 고치기 전에 그럴 수밖에 없게 된 사정을 알아보기로 했다. 그는 다른 사람의 눈치를 지나치게 보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할까? 를 너무 고심하다 보니 말이 끊기는 순간에 불안해했고 그 공백을 채우려다 보니 핵심 없는 말을 하기가 일쑤였다.
자신에게 집중하지 못하니 생각을 깔끔하게 정리하거나 소신 있게 말하는 게 힘들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인기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라는 그의 생각과 자존감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다. 성과를 높이는 커뮤니케이션 기법은 스스로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된 후에 천천히 연습해 나가기로 했다. 말이 퇴행된 지점을 살펴보면 대부분 크거나 작은 마음의 균열이 남아있다. 균열을 매만져주지 않으면 불필요한 곳에 힘이 실린다. 과부하가 걸린다. 휘어진 상태가 오래되면 통증이 심해지고 아픔은 결국 삐뚤어진 방식으로 표출된다. 굽은 마음을 따라 말이 부자연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람들은 말 그 자체를 바꾸려고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말을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나를 이해하는 일이다. 말의 장막을 걷어올린 후 숨은 이야기를 찾아내야 무엇부터 다시 시작할지 정리할 수 있다. 말의 기술만 배우는 것은 인스턴트 조리법을 익히는 것과 같다. 효과적인 기술이라면 짧은 시간 안에 급격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고 검증된 조리법이기 때문에 맛도 제법 괜찮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요리하는 사람의 진짜 실력을 키워주지는 않는다. 응급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최적의 처방이 될 수 있지만 기술로만 채워진 말그릇은 언젠가는 다시 갈라지게 마련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진정성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게 된다. 말기술도 내게 맞게 체화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말하기 기술을 배우기 전 나를 알아가는 시간을 먼저 가져야 한다. 작가이자 심리상담가인 토니 험프리스는 심리학으로 경영하라는 자신의 책에서 자기 내면을 스스로 성찰하고 경영할 줄 알아야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누구나 상처를 피하기 위해 심리적인 방어막을 칩니다. 하지만 자신을 알아가면서 진정한 나를 만나기 시작하면 나 자신과의 관계도 좋아지는 한편 다른 사람과도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고 이야기한다. 자신을 알아가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은 문제가 생겼을 때 시선을 내면으로 돌린다.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변하기 위해 노력한다. 마찬가지로 말그릇의 균열을 메우려면 말의 내면을 살필 줄 알아야 한다. 말 자체를 살피기 이전에 말 속에 사는 나를 만나야 말그릇에도 변화가 찾아온다. 파트 2. 내면의 말그릇 다듬기. 감정에 서툰 사람들. 어린 시절부터 국어, 영어, 수학을 배우느라 감정을 배우지 못하면 자라서도 감정에 서툴다. 지나치게 인색하거나 넘치게 사용한다. 자기 마음 한편에서 일어나는 감정의 색을 모른 척하면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감정만 보여주면서 살게 된다. 특히 분노라는 감정에 익숙해진다. 좋을 때는 표현도 안 하다가 억울한 일에만 반응하며 눈을 부라리고 목소리를 높이게 된다. 이른바 분노 중독이다. 화를 내면서 스스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며 점점 거친 말, 센 말만 찾게 되는 것이다. 슬픔이라는 감정만 사용하려는 사람들도 있다.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거나 가지지 못했을 때 무작정 슬픔과 우울함 속으로 빠져든다. 적극적으로 해결해 보려는 의지를 스스로 꺾고 주변의 관심과 위로를 기다리면서 삶을 소비한다. 화병과 우울증이야말로 감정에 서툰 사람들이 자주 걸리는 덫이다. 자신의 감정과 어울려 살지 못하면 자신과 대화하는 것은 물론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고 어울리는 것에도 서툴 수밖에 없다. 감정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 엉뚱한 곳에서 감정이 넘치고 말이 샌다.
얼마 전 함께 대화를 나누었던 회사원도 그랬다. 후배 한 놈 때문에 아주 죽겠습니다. 후배라고 처음 들어와서 좀 키워보려고 공을 들였거든요. 모르는 것도 하나하나 알려주고 실수해도 눈 감아주면서 기회를 여러 번 줬는데 입사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제대로 일을 못해요. 실력이 늘만도 한데 당체 나아지질 않아요. 제가 언제까지 뒤를 봐줘야 하냐고요. 그는 화가 많이 나 있었다. 얼마 전에 후배에게 도대체 입사한 지가 언제인데 그것밖에 못하냐, 다른 일을 알아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해버렸다고 한다. 순간적으로 감정 조절을 못한 것은 맞지만 너무 화가 나서 참을 수 없었다고 털어놓았다. 일단 나는 그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 그때 후배를 보면서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화가 나죠.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럼 화를 내면서 얻고 싶으셨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얻고 싶은 것이요? 후배가 긴장도 좀 하고 정신 차리면서 일하기를 바라죠. 화내는 선배를 보면서 후배는 무엇을 배웠을까요? 네? 글쎄요. 녀석도 한다고 하는 건데 그런 말을 들으니 서운하긴 했겠죠. 나는 얼핏 보면 화로 보이는 감정도 원래는 화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고 말해주었다. 감정은 미묘하게 원래의 색을 바꾸기 때문에 자신의 진짜 감정을 알아차리려면 처음에 가졌던 기대가 무엇인지를 따져보아야 한다. 나는 그에게 상대방이 오해하지 않게 만들려면 먼저 자신의 오리지널 감정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잠시 후 그가 입을 열었다. 그럼 제 오리지널 감정은 실망감이었던 것 같네요. 첫 후배기도 했고 충분히 해줄 거라고 믿었는데 그렇게 못하니 실망한 거죠. 실망이 화로 둔갑해버렸네요. 뭐 그런 셈이네요. 후배에게 화가 아닌 실망으로 표현했더라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제가 그렇게 몰아붙이지 않았다면 후배도 자신의 속마음을 좀 털어놓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실망해서 화가 난 것 아니냐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망과 화는 전혀 다른 감정이다. 실망이라고 생각하면 너에 대한 믿음과 앞으로의 기대에 대해 함께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만 화라고 생각하면 너 때문에 생긴 분노만 남겨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상대방에게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얻고 싶은 게 있기 때문이다. 화의 목적은 상대방을 물러서게 하고 웅크리게 만드는 데 있다. 선배가 화를 내면서 말하면 후배는 속뜻을 헤아리기는커녕 야속하다며 화를 낸 사람을 원망하게 된다. 결국 원하지 않은 방향으로 대화가 흘러가 버린다. 이것은 감정이 원했던 게 아니다. 감정은 당신을 해치려고 온 도둑이 아니라 도와주기 위해 찾아온 친구다. 당신의 말이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길잡이다. 그러니 감정이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가를 제대로 보아야 제대로 말할 수 있게 된다. 파트 3. 말그릇을 키우는 듣기의 기술. 나를 알아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연다. 5살 된 아이가 장난감 정리를 하지 않았다고 엄마에게 된통 혼이 났다. 그래놓고 엄마에게 소리친다. 엄마 미워. 저리 가. 싫어. 그 말을 듣는 엄마도 속상하기는 마찬가지다. 하지만 그 순간을 잘 참고 아이의 마음을 헤아려 본다. 해야 할 일의 한계는 정해주되 엄마한테 혼나서 속상했구나 라고 말하며 다독여 본다. 그러고 나면 어느새 아이는 싫다고 하면서도 엄마 품에 안겨온다. 엄마가 아이의 숨겨진 말을 듣고 인정해 주었기 때문이다. 내 숨겨진 마음을 알아주었으면 하는 욕구는 어른들에게도 있다. 종종 본심과 다른 말을 하면서도 누구 한 명쯤은
말하지 않아도 내 진심을 알아주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진다. 너만큼은 나를 알아주어야지 하는 욕심을 부린다. 연인 사이의 본심과 달리 불쑥 내뱉게 되는 말은 아마 헤어져일 것이다. 구구절절 이유를 설명하는 게 자존심 상해서 지난번 일 때문에 아직도 화가 나 있다는 것을 들키기 싫어서 등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괜히 극단적으로 말을 돌려서 한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내가 이렇게 말해도 너는 내 마음을 알아줄 거지? 어서 내 마음을 읽어줘 하는 바람이 들어있다. 실상은 나를 알아달라는 외침이다. 이럴 때 듣는 힘이 없는 파트너들은 이런 반응을 보인다. 뭐? 진심이야? 너 헤어지자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하냐? 왜 그래? 내가 뭐 잘못했어? 말해봐. 말을 안 하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상대방의 배려 없는 말에 발끈하거나 이유가 무엇이냐고 취조하듯 캐묻는다.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알아보려는 노력 대신 자기 말만 한다. 하지만 그런 태도를 보이면 상대방은 점점 더 마음을 숨긴다. 그러다가 바로 너의 이런 태도 때문이야 라며 마음에도 없던 말을 더하고 그렇게 옥신각신 말이 오가다 보면 정말 관계가 멀어지는 경우가 생긴다. 그러나 듣는 힘이 있는 사람들은 일단 이렇게 반응한다. 내게 서운했구나. 무슨 일인지 말해줄래? 더 신경을 써줬어야 됐는데. 미안해. 이렇게 말하면 본심과는 다른 말로 마음을 숨기고 있던 상대방도 결국 진심을 내보이게 된다. 야, 내가 이놈의 회사 때려치고 만다. 일하는 사람 따로 있고 생색내는 사람 따로 있냐? 아니, 일한 만큼 대가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죽자고 일만 시키고 모른 척한다고. 소주 한 잔 걸치면서 당장 회사를 그만둘 거라 소리치는 사람들 중 다음날 바로 사표를 내던질 사람이 몇이나 될까. 강한 척하는 모습 뒤에 숨겨진 여리고 여린 본심은 이것이다. 인정받고 싶다. 실력을 제대로 보상받고 싶다. 그것을 상사가 알아주길. 지금 테이블 건너에 앉은 친구만은 보듬어주길 바라는 것이다. 이때 듣는 힘이 있는 친구라면 이렇게 말해줄 것이다. 속상하겠다. 실력을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였는데. 네 실력을 증명했는데 그것도 몰라주니 화가 날만 하네. 그러나 듣는 힘이 없는 친구라면 이렇게 말할 것이다. 회사가 다 그런 거 아니겠냐. 네가 참아라. 별 수 있냐? 그건 별일도 아니야. 얼마 전에 우리 회사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냐? 듣는 힘이 있는 사람들은 상대가 표현하는 말과 차마 드러내지 못한 말을 모두 듣기 위해 노력하지만 말하는 힘만 센 사람들은 친구의 이야기를 소재 삼아 스스로 주인공이 되려 한다. 조언, 위로, 함께 욕하기 등이 친구를 위한 편들기 같지만 끝까지 들어보면 자신을 드러내는 말에 가까울 때가 많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친구를 밀치고 대화를 점령하고 만다. 우리에게는 교정반사라는 본능이 있다. 상대방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고쳐주고 싶은 욕구를 말한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한 것은 교정반사가 강해질수록 오히려 상대방은 변화하지 않으려고 애를 쓴다는 것이다. 누군가가 나를 바꾸려고 할수록 그것에 더욱 저항하게 된다. 물론 교정반사의 밑바닥에도 타인을 돕고 싶어하는 선의가 있다. 그러나 실제로 그 뜻대로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어떤 사람과 대화하고 싶냐 라고 물으면 사람들은 조언을 늘어놓는 사람보다 심정을 알아주는 사람과 대화하고 싶다고 말한다. 말로 일으키려는 사람보다 내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주는 사람, 그래서 결국 내 마음을 털어놓게 만드는 사람이 좋다고 한다. 고쳐주고 싶겠지만 고치려고 하지 말고 간섭하고 싶겠지만 간섭하지 말자. 숨은 이야기까지 들으려고 한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수용한다
의미다. 불평하는 말을 고쳐주려고만 하면 그 속에 숨은 잘해보고 싶은데 뜻대로 되지 않아 답답한 마음까지는 알아볼 수 없다. 답답하다고 앞뒤 되지 않고 간섭하려 들면 그 뒤에 숨어있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알아볼 수 없다. 관계란 편하게 생각하라고 해서 편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내 말을 줄이고 상대방의 말에 관심을 보일 때 자연스럽게 편해지는 것이다. 파트 4. 말그릇이 깊어지는 말하기 기술. 왜 우리는 질문해야 하는가? 질문은 마음의 열쇠. 질문의 유형은 생각보다 다양하다.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도 있지만 성장을 돕기 위한 질문들도 있다. 의심을 풀어내기 위한 질문들도 있지만 가능성을 발전시키기 위한 질문들도 있다. 또 과거를 추궁하는 질문도 있지만 미래를 탐색하는 질문도 있다. 어떤 질문이 더 좋고 나쁜가는 요리사와 조리법에 따라 다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정리된 질문을 제대로 사용하면 훌륭한 낚시꾼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좋은 질문들은 월척을 낚을 확률이 높다. 한창 일하고 살림하고 애 낳고 공부하던 시절에는 도통 친구들을 만날 시간이 없었다. 서로 밥 한 번 먹어야지 말만 하면서 바쁘게 지내던 어느 날 5년 만에 고등학교 동창을 만나기로 했다. 그 친구도 워킹맘이라 서로 이동 경로를 맞추어 지하철역 주변에서 2시간 정도 폭풍수다를 떨기로 했다. 눈물겨운 만남이었다. 간단한 안부 인사를 나누고 카페를 향해 걸어가는 길. 빠듯한 시간을 고려해 친구가 먼저 이야기를 시작했다. 일단 남편의 에피소드로 시동을 건다. 결혼 7년 차인 친구는 남편이 말만 번지르르 하게 하고 정작 해주는 것은 없다며 넋두리를 늘어놓았다. 적당한 곳에 자리를 잡고 주문을 하는 사이에도 친구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문득 시간을 보니 벌써 30분이 흘렀다. 비슷한 주제가 반복되는 느낌이 들었지만 친구의 표정은 꽤나 심각했다. 그렇게 남편의 이야기가 마무리되나 싶었는데 이번에는 시어머니 이야기로 넘어간다. 아까보다 조금 더 격양되어 보였다. 벌써 1시간째 이어지는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동안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쌓였으면 이렇게 숨까지 아끼며 말할까 싶었다. 물론 알고 있었다. 친구가 이런저런 고민을 늘어놓는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그녀의 삶에 대해 성급히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녀가 지금 불행한 삶을 살고 있구나 하고 착각하고 연민하면 안 된다는 것을. 친구는 그저 안전한 내게 마음껏 창고를 개방하고 싶었던 것이다. 이야기를 털어내면서 마음의 먼지도 툴툴 털어내고 싶었던 거다. 섣불리 충고하려고 하거나 그녀의 남편이나 시어머니 이야기에 신나서 혼자 흥분할 필요도 없다. 이럴 때야말로 질문이 필요하다. 가만히 듣던 나는 친구에게 물었다. 너 오빠랑 연애할 때 엄청 붙어 다녔잖아. 그땐 오빠의 어떤 점이 좋았어? 그러자 친구는 곰곰이 생각에 잠기는가 싶더니 남편이 예전부터 다정하고 가정적인 사람이었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여전하다고. 퇴근하면 설거지나 빨래를 나눠 하고 자기는 별로 달갑지 않지만 애정 표현도 곧잘 한다며 조금 시큰둥하게 말했지만 친구의 몸짓에서 남편을 향한 굳은 믿음과 애정이 담뿍 묻어나왔다. 7년 차인데도 변함이 없네. 그럼 시어머니는? 간섭이 심하시다니. 아마 너희 부부한테 어떤 기대 같은 게 있으신 모양이야. 어때? 친구는 한숨을 내쉬더니 시어머니가 결혼할 때 집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더 간섭하시는 것 같다고 대답했다. 그래도 집을 가지고 시작해서 덜 고생스러웠다며 말하는 중간중간에
어머니에 대한 마음이 오락가락하는 듯 보였다. 그렇게 내가 몇 가지 질문들을 던질 때마다 친구는 웃다 정색하다를 반복하며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어느새 2시간이 지나고 일어설 때가 되자 친구는 아쉽다며 손을 꼭 부여잡고 지하철 개찰구까지 나를 배웅해 주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 중에 핸드폰에서 알람이 울렸다. 돌아가는 길에 친구가 SNS에 짧은 글을 올리면서 친구와 함께 보기를 설정해 놓았는지 내게 툭치가 날아온 것이다. 내게는 만나면 힐링되는 사람이 있다. 상대를 보며 내 처지를 비관하지도 않고 위안 삼지도 않게 되는, 온전히 마음으로 만나게 되는 사람. 그래서 빡빡한 내 삶에 용기를 주고 다시 열심히 살아보자고 다잡게 해주는 사람. 특별히 내게 충고나 조언을 하지 않는데도 그냥 수다만으로도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 친구의 마음이 담긴 글을 몇 번이나 읽으면서 생각했다. 주의 깊게 듣고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마음을 열고 스스로를 돌아본다. 굳이 힘내라고 근사한 말을 보태지 않아도 된다. 누구에게나 첫 마음이 있다. 잘해보고 싶은 기대가 있고 다시 일어서고 싶은 열망이 있다. 사람들은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 한다. 자신이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는 것을, 나도 꽤 멋진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 한다. 상대방과 대화하는 중에 이런 마음을 스스로 발견하게 된다면 그보다 더 기쁜 선물은 없을 것이다. 질문은 바로 그런 역할을 자연스럽게 해낸다. 친구에게 관심 어린 질문을 던져보자. 지난번에 준비하고 있다는 일은 잘 되고 있어? 요즘 제일 살맛나는 일은 뭐야? 배우자에게도 질문을 던져보자. 당신은 언제 자신이 근사해 보여? 당신 아이들 키우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야? 사랑스러운 아이들에게도 얼마든지 질문할 수 있다. 너 이번에 시험 목표 달성하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 혼자 힘으로 해내면 주변에서 무슨 말을 해줄까? 질문을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사람들은 가까운 이들에게 필요한 질문을 받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고 자신감을 갖는다. 작은 설렘이나 희망을 심어주는 그런 질문이면 어떤 것이든 괜찮다. 이미 잘하고 있는 것, 과거에 잘했던 것, 앞으로 바라는 것에 대하여 말할 수 있게 질문을 던져보자. 상대의 흥을 돋우는 질문들은 뭐가 있을까? 를 찾아서 실행한다면 아주 작은 질문만으로도 사람들의 마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 질문할 때 필요한 것은 높은 수준의 화술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관심이다. 파트 5. 사람 사이에 말이 있다. 나와 연결되기. 한 가지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한 지식을 쌓고 적절한 기술을 배우고 태도를 정비하는 종합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말의 기술에는 귀를 쫑긋 세우면서도 말을 향한 태도에는 조금 무관심하다. 태도를 정비하는 일은 시간이 필요하고 번거롭고 골치 아프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을 건드리지 않고 손쉽고 가벼운 기술만 익힌다면 결국 언젠가는 예전의 말하기 습관으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다. 말을 향한 태도를 다듬는다는 것은 마음이 작동하는 원리, 생각이 흘러가는 구조, 말을 타고 전해지는 너와 나의 심리적 기제에 관해 아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먼저 보듬고 이해해야 할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말과 사람에 대한 태도를 정비하는 작업은 자기 성찰과 자기 수용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사람들과 연결되려면 일단 나 자신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흔들리지 않는 대화 능력을 갖추려면 먼저 자신의 내면과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
나에 대한 다양한 증거들을 이해하고 숨기지 않고 받아들이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내면의 안정감을 얻게 되고 그때야 말로 안정된 말이 나온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말을 두루뭉술하게 한다. 마음과 대면할 용기가 없기 때문이다. 감정을 다루기를 어려워하고 타인의 감정에 대해 필요 이상으로 민감하기 때문에 애매하게 말하고 돌려 말한다. 특정한 감정을 억누르거나 과도하게 부풀리기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친 관점을 가지기 쉽다. 억울함에 치우쳐 있는 사람들은 작은 일에도 왜 나만 이러는 거야 하는 심정이 된다. 자신을 향한 안쓰러움과 연민이 결국 세상에 대한 부정과 왜곡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깊이 있는 교류를 방해한다. 자신을 껴안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은 지속되기 어렵다. 자신만으로 충분치 않기 때문에 서로에게 지나친 기대를 하고 또 실망하기를 반복한다.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기분이 좌지우지되고 말과 행동을 결정하지만 현실은 늘 불안하고 불만족스럽다. 그래서 때로는 오히려 사람을 교묘하게 조정하거나 이용하려고 든다. 해결되지 못한 채 마음속에 남아있는 문제들은 자꾸 현재로 튀어나와 비슷한 문제들을 만든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것을 똑바로 응시해야 한다. 그것이 두렵다고 주변만 서성이다 보면 상처는 깊어진다. 만족스럽지 않은 현실이 싫어서 자꾸 누군가를 탓하지만 그럴수록 자신에 대한 실망과 미움이 자란다. 자신을 알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며 격려하는 연습이 안 된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기란 어렵다. 잘 나가는 친구나 선배들을 볼 때마다 어릴 적부터 비교당했던 형 생각이 나서 마음이 불편해진다는 사람. 엄마를 대화할 때마다 나를 외롭게 방치해두던 예전 기억이 떠올라서 화가 난다는 사람. 배신하고 떠난 누군가 때문에 새롭게 만난 이들에게 마음을 열기 어렵다는 사람. 모두 상처 입었을 때 자기를 안아주고 다독이는 과정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이다. 불편한 현실을 마주하고 그 속에서 감정을 분리하고 털어버려야 하는데 그 과정을 슬쩍 건너뛰어버린 사람은 여전히 내면이 그곳에 묶여있다. 그렇기 때문에 말도 항상 그 자리에 머무른다. 반대로 적극적으로 자기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은 무조건적인 존중과 따뜻한 관심의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본다. 꾸준히 자기 성찰을 해온 사람들은 완전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너 그동안 힘들었지? 잘 견뎌왔어. 후회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것도 나의 모습인걸.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 많았어. 하고 자신을 다독일 줄 알고 그 힘으로 또 다른 고비를 넘기면서 앞으로 나아간다. 그 길에서 만난 사람들과 어우러져 살아간다. 모든 사람의 인생에는 저마다의 사연이 담겨 있다. 당신의 인생에는 어떤 사연이 담겨 있을까? 당신의 말그릇 안에 담겨 있는 수많은 기억들을 꺼내어 보길 바란다. 각각의 기억을 햇볕에 말리고 아직 꺼내보기 힘든 기억은 잠시 쉬게 놔두면서 천천히 자신과 만나보자. 그렇게 마주하고 나면 이제 당신의 마음과 당신의 말이 달라질 것이다. 그러고 나면 밖으로 나가 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자신을 들여다보던 거울로 다른 사람을 비추면서 말로 사람을 위로하고 안아줄 수 있게 될 것이다. 나를 바라본다는 것은 사람을 바라본다는 것이고 사람에 대한 이해는 나 자신